긍정 북일자. 이번에 제가 기록을 남기고 싶은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 일본 사람 세이노가 아니라 노라고 말하라 라는 닉네임의 이분이 사실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가가 쓴 카페에 글을 모은,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한 일주일간 틈틈이 읽었던 것 같고, 약간 정말 충격을 받으면서 뭔가 확 눈을 뜬 듯한 기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몇 번 더 읽어야 되겠다. 시간을 내서 몇 번 더 읽어야 되겠다. 지금 너무 틈틈이 읽어서 흐름이 끊기고 제대로 내가 읽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가지고 이 책은 돈을 벌려고 출판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지식, 이런 가르침을 주면서 돈을 벌어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계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내용들을 전하면서 돈을 벌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이 출판사가 정말 작가가 돈을 안 가져가면 비용이 적게 들까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6,000원대입니다. 저는 커피 한 잔 대신 이 책을 꼭 사서 보시기로. 가난하여 배고픔이 일상이던 20대 초, 나에게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첫 해 어느 겨울날 3일을 굶은 채 담배꽁초로 피우고 동대문 근처의 길거리에 쓰러졌을 때 정말 운전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 사회에서의 대가가 너무나도 뻔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직업은 처음부터 피하려고 했다. 나는 내가 운전면허를 갖게 되면 운전사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운전면허증에 의해 이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평생 고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싫어했던 것이다. 게다가 사람은 어쩌다 한번 들어간 놀이판에서 평생 놀게 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은가. 공부를 많이 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공부를 많이 하였으므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갖지 말라. 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가방끈이 더 긴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게다가 당신이 갖고 있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경험에 의하면 가장 골치 아픈 직원은 자기 기준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실은 어리석음의 총체적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 중 90% 이상이 자신은 다른 보통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대학 교수들의 94%는 동료보다 자신이 연구를 더 잘 수행한다고 믿는다. 미국 대학 농구 선수들 중 60% 이상이 자기가 메이저팀에서 뛸 것으로 믿지만 실제로 5%만 그렇다. 일본 직장인들은 자신 업무 수행 능력을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평균 20% 이상 더 높게 생각한다. 즉,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3번은 질리고 5번은 하기 싫고 7번은 짜증이 나는데 9번째는 제가 잡힌다. 제가 잡힌다는 말은 일에 리듬이 생겨 묘미가 생긴다는 말이다. 즉, 피곤을 가져오는 노동이 더 이상 아니고 재미를 느끼게 되는 단계인 일이 된다는 말이다. 당신이 하는 것이 노동의 파편으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언제나 노동의 노예로 남게 되고 평생을 돈에 휘어잡힌다. 두렵지 않단 말인가?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곳. 여러분도 이거 충격적이실 수 있어요. 혹시 그날 편히 살고 싶고 자기답게 사는 것을 좋아하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은가? 혼자 있는 것이 좋고 먹는 것조차 귀찮게 느껴지는 때가 있으며 과자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고 온종일 집에서 게임이나 인터넷만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가?
미우라 아스시는 하류 사회에서 중류의식이 무너지고 하류의식이 범람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양극화 시대의 하류 인생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앞에서 던진 질문들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상당히 하류적이라고 한다. 하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 기준으로 살면 절대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저는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저 맨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누가 일 안 해도 월급 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벌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혼자 있고 싶고 먹는 거 너무 귀찮고 그래서 가끔 배고프면 안 먹다가 배고프면 군것질하고 누워있고 나 지금 하류 인생이구나 를 깨달았어요. 네, 이 책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시간을 내서 하는데 스스로 느껴지는 감정도 되게 뿌듯할 뿐만 아니라 그 10시에서 12시 책 읽었다고 배가 조금씩 들어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자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칼로리 소모를 조금 더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직 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제가 해보고 독서를 밤에 하는 게 다이어트와 관계가 있다면 다시 또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대가는 질로 따져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받는 돈만큼만 일할 것이며 그 돈은 내가 일한 시간과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서 셀러리맨들을 위한 사이트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런 사고방식을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같은 직종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일한다고 믿기에 남들이 받는 보수에 대단히 민감하다.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 대우도 같아야 한다고 여기며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 똑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믿으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금과 옥조처럼 여긴다. 사람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정말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들이 가졌던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일의 종류에 따라 부자 되는 길이 다르다. 첫째,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봉급이 인상되는 일이 있다.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과 같은 직업이 이러한 분류에 속하는데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여도 경제적 대가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비슷한 대가를 받기 십상이다. 승진 역시 공정치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개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곳에서 하는 일들은 그 집단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경제적 가치가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 너무 오래 있다 나오게 되면 다리의 근육은 이미 마비된 상태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홀로 서기를 시도할 때는 조심하는 것이 좋다. 가난한 자들이 종종 자살을 하는 이유 역시 삶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고 나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나의 미래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오판하고 그런 자살을 시도하였다. 토머스 제퍼슨은 행복의 추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했다. 그 권리를 누리려면 스스로의 변화를 먼저 주도하여라. 남이 하면 따라하고 남이 좋다면 따라서 좋다고 박수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뿌듯하여질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은 이미 생명이 죽은 삶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이 버는 돈의 액수가 작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다.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벌든 간에 삶의 변화가 없고 뿌듯함이 없다면 결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돈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증가시키는 노력을 할 때 행복은 매일같이 주어지는 법이며 덤으로 뿌듯함마저 느끼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 변화의 방향을 어느 쪽에 두는가에 있다. 그 방향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많이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일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이 사회에서 대가를 받는 것과 관련 없이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을 지향하는 것이다. 참선을 하면서 자기 일을 바라본다거나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며 인생을 배운다거나 하는 말이다.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그 방향을 두고 있다면 당연히 돈은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변화가 주는 뿌듯함은 곧 돈 문제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독실한 신앙인들처럼 자족과 감사의 생활을 영위하며 살 자신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돈과 거리를 두고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가치 있는 삶의 형태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대가를 받는 쪽에다 변화의 방향을 두고 있다면 그 대가 자체보다 변화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 관심을 두어라. 그렇게 하면 행복감과 뿌듯함을 매일 맛볼 수 있고 더는 저만치에 뒤따라오게 된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여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언제나 나는 뿌듯함과 행복함에 충만하였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열망이 크지 않았던 사람임을 지적한다. 길을 쓰고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해지기 힘들다는 말인데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드물다. 맞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로 하여금 몰입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드는 흥미로운 것들과 관계가 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가 봐요. 지금도 나는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나는 인생을 라이프와 리빙으로 나눈다. 번역을 한다면 삶과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다. 리빙은 경제적 대가를 얻고 시간을 투여하는 대상 혹은 그런 목적으로 일하는 시간 자체를 그 영역으로 갖는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건 없건 그 대가가 많건 적건 간에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면 모두 리빙에 속한다. 라이프는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와는 관계없이 시간을 사용하는 영역이며 우정, 사랑, 희생, 보람, 가족, 자연 등이 그 중요한 가치를 이루지만 게임이나 영화, 음악 등과 같이 자신이 재밌어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도 이 영역에 속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라이프는 리빙에서 얻은 돈으로 유지될 수 있다. 리빙이 나무의 뿌리와 줄기라면 라이프는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도 없이 라이프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리빙이 흔들리게 된다. 공무원의 덕목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과 청렴, 책임감, 봉사정신이 언급되는 것 역시 전혀 무리가 없다. 때문에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월급과 수당, 연금에 의존하여 살면서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이며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면 아예 공무원 생활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인드는 공무원직이 단순히 안정된 직업 중 하나로 여겨지는 상황이기에 사라지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돈봉투를 바라고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대충이라고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는 공무원은 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은 0.1인분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경우도 자주 들린다. 개새끼들에게는 욕을 하자. 이분은 욕도 막 연습을 했대요. 저는 말을 거칠게 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 글을 보면서 말도 험하게 하고 욕도 해야겠다. 나도 연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재미있는 말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내가 예의를 갖춰서 말해봤자 그 사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냥 무시당할 수 있다. 근데 막 욕을 막 해주면 그 사람도 그렇게 달려들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강력한 욕을 막 하면 결국엔 나의 기분도 그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나의 기분도 해소되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도 어찌됐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그러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정말 똥이 들어가서 피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운 제가 그동안 욕을 안 하고 불의를 보고 참고 그랬던 건 정말 똥이 무서워서 피한 거였을까? 그냥 굳이 분란을 일으키기 싫었던 거 아닐까?
그게 더 솔직한 마음 아닌가? 라는 생각에 내가 비겁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당함에 대한 침묵과 삭힘은 호구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건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속으로 끙끙거리지 말고 그것을 들춰서 당사자에게 직접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테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 저번 책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그 말 있잖아요. 도끼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무는 기억한다.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자기 메일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그 공통 답변을 달아준 것 중에 15번째. 언론에서는 제가 하고픈 말을 반도 못 썼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어느 곳에서인가 다시 독자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는 조용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나이가 68세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제 글에 담긴 바늘들에 찔려 자그마한 깨달음이라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 바늘들이 여러분의 생의 전환점이 되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 행운을 빕니다. 저는 정말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그냥 시기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딱 정신을 차린 그 시기에 이 책을 만난 건 운명이지 않을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열심히 살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 불꽃이 없기 때문이다. 나 역시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한때는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나의 목숨이었다. 그러다 존재의 이유를 도전 그 자체에 두기 시작했다. 나는 도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도전 정신이 내게는 나의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불꽃이었다. 당신은 도전하기가 두렵고 불안하다고? 겁난다고? 나도 그랬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이라고 해서 내가 도전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도 두렵다고?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서 저랑 같이 사는 아들을 엄청 고생시킬까봐 그게 두려워요. 제가 최근에 직장을 그냥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까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친한 선배한테 한번 조언을 구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정신 차리라는데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직장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 책을 그러니까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 세이노라는 분이 추천해주는 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니면 어디서 막 인용되는 책들이 나와서 다시 읽으면서는 책의 제목들을 다 써서 읽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센스쟁이. 이거 편집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저는 올해 안에 여기 나와 있는 책을 모두 읽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진짜 강력 추천하는 책이고 저는 앞으로 이 책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선물할 계획이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삶의 열정을 가지시길. 화이팅!